위로 던지면 또 상황이 G를 마이너스 G로 바꾸면 또 돼. 그거까지는 아직 안 할게요. 자, 3번에 1.5m 정도의 높이의 그림과 같은 쇠구슬 발사 장치를 고정한 다음에 A는 자유낙하하고 B는 수평으로 던지도록 두 줄 내려가면 A, B의 질량 같다고 되어 있지만 어차피 자유낙하를 하거나 아니면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도 다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연집 방향으로는 자유낙하랑 똑같으니까 발사 후 쇠구슬 A, B가 받는 힘의 크기는 같죠? 질량이 같으니까 동시에 지면에 도달한다 그랬고요. 다른 조건은 같게 다 해놓고 쇠구슬 B를 좀 더 큰 속도로 쏜다고 해서 나중에 떨어지냐? 멀리 갈 뿐 떨어지는 시간 똑같다고요. 이론상. 답은 기억이 됩니다. 자, 뒤로 넘겨서 우리 중력과 자연현상 한번 쭉 읽어보면 되겠지? 지난번에 한번 읽어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지? 문제 쫙 풀어봤었으니까 여기 보면 모를 만한 게 뭐 있을까? 판막 얘기도 아까 얘기했었고, 그죠? 조류의 뼛속 되게 통통 비어있어. 중력을 덜 받아 몸이 가볍기 때문에 하늘을 날 수 있다. 근데 답변은 들을게 딱딱하죠? 왜? 해도 안 날아다니잖아. 또 뭐 큰일 납니다. 또 뭐 있을까? 두 번째 줄에 보면 그 고도에 따른 코끼리 왼쪽에 고도에 따른 공기의 밀도 높은 산에 올라가면 산소통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죠? 산소통 없이 등정한 거랑 그냥 산소통 입구 내부 한 거랑 그 인정해 주는 게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넘기시고 우리 97페이지보다 풀었지? 그지? 97페이지는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정도면 통합과학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물리학 원에 있는 것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건드릴 수 있다 라고 감히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자,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또 제목이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써있는데 안전이라고 돼 있어. 그지? 응? 우리 여기 운동량, 충격량 얘기 지난번 했었죠? 응? 했어 안 했어? 했겠죠인데 기억이 안 나지? 그치? 여기 얘기할 때 선생님이 그 얘기 했었어. 운동 에너지라는 말이 분명히 예전에 배운 기억이 나는데 운동 에너지라고 안 써있고 운동량이라고 써있어요. 이건 또 뭘까? 운동 에너지는 성훈이 얘기해봐.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 기억나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을까? 이번에 MV죠. 오케이. 아주 바람직한 학생의 모습입니다. 그죠? 인서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 물어보면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학생의 모습입니다. 응? 지우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 어쩌고 MH 어쩌고 MH 어쩌고라고 해도 돼. 오케이. 왜? 중학교에서는 9.8이라 그러지 고등학교에서는 중력가스도 G를 써가지고 GMH 또는 그냥 MGH라고 합니다. 그래,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 사실은 위치 에너지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지만 위치 에너지 종류 여러 개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대부분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위주로 배우니까 저 두 개씩은 알고 있어야 돼. 각성합시다. 배운서야. 알겠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면 방금 얘기한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라는 말보다 요새 더 많이 쓰는 게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식은 2분의 1 mv 제곱이었고 포텐셜 에너지는 여러분들 공부하는 대로 치면 mgh 이렇게 썼단 말이야. 운동 에너지를 2k라고 쓰고 포텐셜 에너지를 2p라고 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우리는 요거를 하려고 그래. 운동 에너지라고 할 때는 에너지 계산 다 한 다음에 J자 붙였지, 그지? 줄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요? 줄. 기억나죠?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도 계산 다 해서 나온 값에다가 줄이라고 붙였다고, 줄. 이 참고로 줄이라고 하는 건 1의 양을 계산한다든지 에너지의 양을 계산한다든지 1이나 에너지와 거의 비슷한 개념인 열의 양을 계산할 때도 뭐 칼로리나 킬로칼로리로 쓰기도 했지만 이거 대신에 줄자 써도 됩니다. 물론 단위도 바뀌지.
1kcal가 약 4200줄 정도 되니까 나중에 줄로 환산하려면 맞춰서 계산해야겠지. 응? 1칼로리가 4.2줄. 1줄이 약 0.24칼로리 정도 되고요. 그래도 환산해야 되니까 쓰긴 써도 된다는 얘기야. 쌤 지금 이렇게 구구절절 왜 썼냐면 얘네들은 음수가 없어. 그치? 음수가 없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개념 속력과 속도 가지고 굳이 뼈맞추게 보면 얘도 벡터 값이 아니라는 거야. 스칼라 값이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이 없는 개념이라고. 누가? 에너지. 그럼 역학적 에너지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여기에 100kg짜리 어떤 물체가 있어. 100kg이라면 한 개 너무 허접거리는 거야. 100kg짜리 뭐가 있다고 쳐? 자동차 있다고 쳐. 응? 자동차가 100kg짜리가 가고 있어. 얼마큼으로? 36km/h로 가고 있어. 이게 운동 에너지 구하라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00kg 곱하기 10m/s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몇 나오죠? 50 곱하기 100이니까 5000줄. 그지? 지금 계산한 건 이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야. 운동 에너지,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뭐라 그랬어요? 스칼라 값. 여기에 방향성을 더 집어넣은 게 운동량이라는 개념이에요. 뭐라고요? 98페이지 중간에 보면 운동량이라고 돼 있지. 그지? 운동량 구하는 식에 보니까 그냥 M 곱하기 V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랑 운동량은 좀 다른 개념이라는 거야. 운동 에너지와 운동량은 같은 개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줄이란 단위 쓸 수 없다는 거지. 서로 만들어내. 어떻게 운동량을 P라는 기호를 쓰고요. M 곱하기 V 해가지고 M은 무조건 킬로그램으로 V는 무조건 미터/세크로 해서 예를 들어 저기처럼 100kg짜리 물체가 10m/s의 속도로 움직이면 쌤이 지금 속도라고 불렀어. 여기서는 속력이거든. 이게 방향성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만든 값 그럼 몇 나와? 1000 나오지? 단위가 사라지는 게 없으니까 그냥 킬로그램, 미터/세크라고 쓰면 이게 그냥 단위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위가 곧 공식이라고 했잖아. 질량 곱하기 속도를 우리 뭐라고 한다? 운동량이라는 개념으로 만든 거라고. 근데 이 운동량 바로 위에 뭐가 써 있었어요? 관성이 써 있어요. 그죠? 관성 볼까요? 물체가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부른다. 그지?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줄거놓고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질량이 클수록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고요. 정지해 있는 공에 같은 크기의 힘을 줄 때 공이 무거울수록 움직이기가 어렵다라고 써있지. 그지? 왜?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그랬으니까. 이건 니네가 경험상으로도 알고 있잖아. 그죠? 움직이는 공이 무거울수록 정지시키는데 큰 힘이 든다. 마찬가지지 이것도. 그래 안 그래? 또 정지시키는데 힘든 게 무거울 때만 그래? 빨라도 그렇지. 뭐 그렇게 무거운 공 아닌데도 얘가 되게 빠른 속도로 오면 정지시키기 힘들잖아요. 결국 그게 운동량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관성법칙, 요거는 뭐 태어나서 한 100번은 들어봤을 테니까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이라 했어? 아까 말했던 알짜 힘이 0일 때라는 말로 들어갈 수 있다고. 뭐가 0일 때? 알짜 힘이 0일 때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는 건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왜요? 결국 운동 상태 안 변한다는 얘기잖아. 아까 쌤이 알짜 힘이 0이 아니면 물체에 뭐가 생긴다 그랬어? 뭐야? 알짜 힘이 0이 아니면 넷 포스가 있으면 땡땡땡 운동한다 그랬어. 가속도? 그렇지. 눈치는 무지하게 빨라요.
지금 오늘 한 번 중에 3글자짜리 막 딱 불리고 있었지? 눈에 써있더라고. 가속도 운동한단 말이야. 무슨 운동?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건 그럼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가속도 운동은 안 한다는 얘기지. 가속도 운동을 안 한다 그러면 뭐야? 운동하던 물체는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 간다는 뜻이야. 그지? 하다가 오르막이 있으면 중력이 작용한 거야. 하다가 내리막이 있으면 중력이 작용하는 거야. 수평면이면 중력 작용하지 않는 거지. 단 마찰 무시했을 때.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정지는 정지, 운동하는 걸 계속 운동하려고 한다.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게 깨져야지 관성에 의한 효과가 나오죠. 그지? 갑자기 일정한 속력으로 가던 애가 갑자기 확 빨라지면 어떻게 돼? 알짜임이 0이 아닌 게 됐다는 얘기잖아. 즉 예를 들어서 여기 대중이가 잘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내가 장풍을 빠시 하고 날려버리면 갑자기 확 빨라지면서 고개가 뒤로 젖혀져. 왜? 가속도가 생기면 가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이라고 하는 힘의 효과가 나온단 말이야. 또 잘 운전을 갑자기 빠시 하고 막아버리면 속력이 줄면서 앞으로 가려는 힘이 계속 나타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앞으로 쏠리려는 관성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그럼 자꾸 장풍 얘기하냐면 여기에 나오는 그림이 너무 지겨워서 그래. 이건 맨날 버스만 나오고 맨날 지하철만 나오고 맨날 경전을 컵에다 올려서 지랄하고 막 이거 말고 좀 참신한 거 없냐? 식탁 뚝배기 망하면 큰일 난다 이거. 와인잔에다가 와인을 한 가득 채워놓고 식탁 뚝배기를 했는데 어설프게 빼면 아빠 엄마가 내일 죽여버릴 수도 있어. 이 뭐하는 짓거리야 이럴 수도 있지. 식탁 뚝배기 해봤어요? 그냥 보자기 하나랑 식탁만 있으면 다 될 수 있어요. 해보시면 아 정지관성이라는 게 이렇구나. 응? 실험을 제대로 안 하면 나에게 어떤 해코지가 가해지는구나 라는 걸 겪어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오른쪽에 관성에 의한 현상들 쭉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이불을 막대기로 두드려 먼지를 턴다. 어디서 털어? 베란다에서? 아파트 베란다에서 이불 틀면 밑에 집이 싫어하지 않냐? 그지? 망치가 헐거워졌을 때 망치 자루를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망치 머리가 단단히 박힌다. 망치 위에 그 쇠뭉치가 밑으로 가리는 성질 때문에 기둥에 더 세게 박힌다는 뜻이지. 세게, 그지? 그 다음에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아도 어느 정도 계속 가는 것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운동량 구하는 식.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효과를 나타내는 물리량. 줄거기.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효과. 이게 운동량의 정의야. 운동하는 물체의 무슨 효과? 운동 효과. 일단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효과. 자, 요게 전제로 깔려 있긴 하지만 결국 얘는 뭐냐면 관성의 크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관성의 크기. 뭐의 크기? 그럼 관성이 크려면 질량이 크고 빠르면 되잖아. 질량이 크고 빠르면.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만든 개념이 이 운동량이라는 개념이라고. 중요한 건 얘가 방향성이 있는 개념. 그래서 운동량도 방향성이 있는 개념. 방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조금 있어 보이게 표현을 한다면 벡터 값이다.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 합시다. 이게 되는 거야? 응? 오른쪽으로 10과 왼쪽으로 10은 다른 거야? 알았죠? 자, 그래서 운동량의 크기, 질량이 클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량이 크다. 거기 100kg, 아니 1000kg짜리 자동차와 2000kg짜리 자동차 보면 당연히 속도가 같을 때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이 크다. 질량이 같을 때는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량이 크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리고 운동량의 방향은 쌤이 여기 지금 벡터 표시를 했지만 질량이 방향성이 있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속도가 방향성 있는 개념이니까 운동량이 벡터인 이유는 속도 값이랑 곱한 값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 두 번째 운동량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충격량으로 갑시다. 이번에는 충격량 뭐라고 써 있어요?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라고 써 있습니다.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 여기서 말한 충격은 당연히 정신적인 충격이 아니죠. 그지? 응? 쌤이 예를 들어 정신적인 충격을
고등학교 시절 동안에 딱 받았던 것 중에 제일 충격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서 두 번째 본 시험인가 해서 내가 반에서 33등을 한 거. 근데 기가 막혔어. 어이없어가지고. 전교동수 잘못 나왔나? 봤더니 반석차야. 분모가 54더라고. 54분의 33. 이 무슨 경우지? 충격을 좀 먹어가지고 내가 원래 공부 안 하기로 그렇게 유명했거든. 6시간에 맨날 수도책 보던 그래가지고 그 다음 시험인가를 내가 중간 기말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 그 다음 시험을 9등을 했어. 선생님은 비평준화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성적 비슷한 애가 몰려있다 보니까 잠깐만 방심하면 훅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 시험에 9등인가를 했는데 그 사람 천성이 공부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렇게 막 죽어라 하진 않았어요. 그냥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성적이 올랐겠지 다시. 그래가지고 성적이 10등 이상 올랐다고 학교에서 노력상으로 공책을 4권인가 5권을 줬거든. 알지? 스탬프 상자 박혀있는 거. 집에 가다가 다 친구들 나눠줬어. 왜? 그걸 받았다는 얘기는 무조건 석차가 10등 이상 올라야 주는 거거든? 그거를 내가 집에 가져갔다는 얘기는 내가 10등밖에 나갔다는 완전 대놓고 증거가 되잖아. 그래가지고 받으면 안 되는 거야. 한 권은 내겨놨거든. 근데 그것도 우리가 보더니 하는 말 들어. 이거 뭐냐? 그래서 뭐 저쪽이 아니 저길에서는 재근이 알죠? 이 새끼가 이번에 성적이 많이 올랐다고 공책 받았다고 하나 주더라고. 라고 하고 넘어갔지. 그러면 되겠냐 안 되겠냐. 근데 그거 정신적으로 제가 충격받았었어. 우와 내 석차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구나. 이 고등학교는 장난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뭔가 깨달음을 얻고 계속 6시간에 수도책을 봤어요. 계속 정신 못 차린 거지. 자 아무튼 근데 내 생각에는 그때 책 많이 읽은 게 좀 나중에 도움이 되긴 된 것 같아. 티는 안 나지만. 자 그래서 충격량, 여기서 말한 충격량은 그런 정신적인 충격이 당연히 아니고 그따 이거는 계산적 버리고 실제로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고 몇 뉴턴이냐, 그 힘이 몇 초 동안 가해졌냐, 그래서 가해준 힘의 크기 곱하기 힘을 받은 시간, 이렇게 충격량을 정의를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겠지만 운동량과 충격량은 물리적으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어떤 물체가 운동량이 있었어. 그럼 이쪽으로 뭐 가고 있다는 얘기겠지? 그런데 요 순서대로 봐야 돼. 그런데 외부에서 힘을 가해서 몇 초 동안 그 힘을 가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그 F 곱하기 T만큼 그대로 운동량이 늘어납니다. 또는 반대쪽에서 간다면 운동량이 감소합니다. 그럼 얼만큼 감소하고 얼만큼 증가하느냐? 그대로. 내가 운동량이 20이었는데 어디서 충격을 5를 가했어. 나 운동량이 25돼 있어. 이번에는 내가 운동량이 20이었는데 반대쪽에도 충격을 5를 가했어. 그럼 나 운동량 15돼 있는 거야. 왜냐면 충격량 구하는 식 I는 F 곱하기 T라고 하는데 F의 단위 뉴턴이라고 그랬고 T의 단위 세크라고 그랬지, 그지? 이 뉴턴 곱하기 세크와 운동량 구하는 식 뭐였어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였잖아, 그지? 이 두 개가 물리적으로 같은 개념이란 말이야, 재중? 정찰이고 물리적으로 같은 개념이란 말이야. 왜? 뉴턴이라고 하는 게 앞에도 우리 질량을 무게로 바꿀 때 킬로그램에다가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을 곱하면 뉴턴이라며. 그지? 여기가 뉴턴인데 여기다가 세크를 곱하면 약분돼 버리고 얘랑 같아지잖아요. 결론은 운동량과 충격량은 물리적으로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쌤이 시험 전에라서도 기억 안 나겠지만 이런 단어 쓴 적이 있었다고요. 등가 교환. 무슨 교환? 뭔 뜻이야? 사이소리 현상. 등가 교환. 무슨 교환? 같은 값으로 그대로 체인지 된다고. 응? 운동량이 충격량으로 바뀌고 운동량이 내가 줄었어. 그럼 어딘가에 충격을 가한 거야. 응? 내가 팔에다가 힘을 줘서 질량을 가진 팔을 속력을 가해서 빡 하고 어딘가에 충격을 일으켰어. 그러면 승원이가 충격을 10을 받았잖아? 그럼 내 팔의 운동량이 10이 줄어. 아닙니까? 좋아하는데? 네? 무서운 아이인데? 때리려고 했더니 좋아하고 있어. 자, 98페이지 밑에
충격량. 여기도 I는 F 곱하기 델타 T라고 나왔지, 그지? 그럼 무슨 뜻이야 이거? 이런 뜻이야. 내가 여기다가 뭐 힘을 2초 동안 받았다, 5초 동안 받았다 라고 얘기는 하겠는데, 시계를 가지고 이런 거지. 12시 00분 00초부터 12시 00분 00이 아니고 12시 00분 03초까지 힘을 가했다. 그럼 시간이 몇 초 흘러갔어? 그래서 여기 델타 T라고 써있는 거야. 변화량이 중요한 거야. 알았죠? 자, 충격량의 크기. 중도란 동안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클수록, 또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이 크다. F가 클수록 충격량이 크고 T가 클수록 충격량이 크다. 이거는 요새처럼 체벌을 받지 않는 학생들은 잘 모른단 말이지. 니네도 영화에서 옛날 장면, 옛날 영화, 옛날 학창시절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은 손바닥 맞는다든지 엉덩이 맞는다든지 할 때 학생들이 엉덩이 어떻게 돼? 손바닥 맞을 때 손바닥 선생님이 엉덩이를 때리면 내린단 말이야. 웬일거든. 애들 막 이래. 이러고 있단 말이야. 엉덩이 내리고 있다가 야, 왜? 이러다가 빡! 이렇게 하잖아. 왜 그래? 이게 애들이 알게 모르게 과학적 지식이 몸에 배있는 거야. 선생님이 똑같이 나한테 충격량을 가하려고 했을 때 선생님의 힘 곱하기 힘이 선생님이 휘두르는 시간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또 날아오는 몽둥이의 속도는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몽둥이의 질량과 몽둥이의 속도는 정해져 있단 말이야. 이게 나한테 그대로 F 곱하기 T를 갈 텐데 손바닥을 내리면 T가 늘어난단 말이야. 엉덩이를 앞으로 당기면 T가 늘어난단 말이야. 접촉 시간이 늘어나면 이게 공정된 상황에서 접촉 시간이 늘어나면 얘가 줄어든다고. 굉장히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괜히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야. 니네는 안 맞아서 모르겠구나. 맞아본 적 있는 사람? 없어? 야, 좋은 세상이네. 우리 때는 부모님이 쳐다보고 있는 때예요. 그것도 초등학생을. 내가 얘기 안 했냐? 선생님 초등학교 3학년 때 학부모 관람 수업을 하고 뒤에 한 10몇 명 있었고 그 중에 우리 엄마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나중에 엄마도 있었어. 응? 지금도 우리 엄마 그 일 한단 말이야. 야, 니 3학년 때 그 김공자, 또 이름이 김공자였어요, 선생님 이름이. 지금도 기억나. 그 김공자 선생님 진짜 너무했다는 생각 지금도 든다. 진짜 나도 이제 막 그러지. 저희 또 와봤네. 그때 그 세진이 엄마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 부르게 져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보는데 안타깝던지 자기 아들이 맡고 있는 거 보는 거야. 초등학교 3학년짜리. 그래서 엄마 뒤에 서가지고 아무 말도 못해. 그런 시절이야. 야만의 시절. 이 말이 되냐? 자기 아들이 여기서 막 쳐맞고 있는데 뒤에서 가만히. 우리 엄마 옆에서 보면서 이거 어떡하나. 거기서 뭐라고 하면 어떻겠네요. 그러면 개념 없는 부모가 되는 거야. 네? 개념 어디 선생한테 선생한테도 아니고 어디 선생님한테 선생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무개념 부모가 되는 거지. 진짜 생각해보면 야만의 시대네. 그러니까 니네 그거보다 더 과거가 뭐야? 응? 그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잖아. 그 시절보다 더 과거가 그거잖아. 응? 그러니까 이렇게 딱 탁탁해서 건자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그렇지. 뭐 선생님 때도 그 너무 옛날 얘기 같긴 하지만 그 내가 지금 말하는 이거 알지 이거. 그 아버지 뭐 하시노? 들어봤지 뭔지. 이상하네 19금인데 이거. 들어봤어. 워낙 유명하니까 그거랑 또 짧은 애가 주인공하고 있는 그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응? 이게 네가 그 땅을 달에 옥당으로 올라가게 있거든. 그래서 권당우라는 아저씨가 나와요. 권당우. 그래서 권상우 아니야? 권당우. 그때가 혀가 좀 짧은 편이라서 이렇게 웃기는 소리를 하는데 거기서도 그 시절이 선생님보다 한 10살 정도 더 많을 10살? 지금 환갑 좀 넘어간 분들 10살 넘게 차이 나긴 하지만 그 시절일 거야. 강남이 개발될 때. 그때는 대놓고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을 들어와서 밟어. 군복 입은 선생님 학교만 한 명씩 있어. 이거 너무 옛날 일인데. 학교에 군복 입고 돌아다니는 선생님이 한 명씩 있어. 한 명도 아니야? 3명? 선생님이 이런 말은 웃기지만
고등학생 때 군사훈련 받던 거의 끝에서 두 번째 세대거든요. 아마 우리보다 한두 살 뒤까지인가 아마 군사훈련 받았을걸? 고등학교에서. 그 말죽거리 제섭사라는 드라마, 영화에 보면 그 알지? 하얀색에 까만 띵띵띵띵 박혀있는 옷 입고 있는 거. 뭐라는 거? 응? 뭐라는 거? 그렇지. 니네가 모를 것 같아서 얘기 안 했는데 지우가 얘기해서 교련이라는 걸 배우던 시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시간표에 체육 일주일에 2시간 있는 것처럼 교련이 2시간 있어. 그럼 어떻게? 체육 시간처럼 그 군복을 학생용 군복을 입고 운동장에 나가 줄 서 있는 거야. 총 들고. 우와. 총 모양의 가짜. 내가 어디 그냥 틀에 찍어내. 다 막혀 있어. 무게는 똑같다고 하더라고. 그거 들고 훈련소에서 하는 짓을. 남자들 훈련소 가야지 하는 짓을 고등학교 일주일에 2시간씩 배운 거라고 말이야. 그러던 야만의 시절. 우리 담임이 고2 때 그 과목 선생이었어. 학교에 군복 입고 다닌다니까 진짜. 대위인가 중인가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좀 이속이 좀 없으세요 별로. 이속이 별로 비어있는 원래 군인이었던 분들이라 맨날 와가지고 쓸데없이 괜히 청소 똑바로 안 하고 지적이나 하고 맨날 와가지고 축구부 어디 갔어? 애들 훈련하거든요. 오라 그래. 시키도 안 오고 종이 안 해. 괜히 열받아가지고 축구부 다 불고 오면 야 왜 한 놈 없어? 걔 검도부인데요. 데리고 와. 안 데리고 오면 종이 안 해. 걔네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야. 걔네 데리고 오잖아? 그럼 뭔지 알아? 이상. 진짜 짜증나. 진짜 짜증나. 진짜 잡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또 애들 그 와중에 공부하는 애도 공부하지. 우리는 뭐야? 집에도 못 가고, 뭐 아무것도 못 하고. 맨날 괜히 와서, 꼼도부 새끼는 어디 갔어? 잡아오고, 축구부. 나중에 흔히 말하는 80년대생들이 고등학생 됐을 때, 그러니까 선생님 때는 이제 대학교, 한 3, 4 군대 갔다 온 복학생쯤 됐을 때 그 과목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은 어떻게 했을까 물어봤더니 대부분 도덕 선생님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도덕 선생님. 일단 그럼 그 선생님이 수학 선생을 하겠어? 과학 선생을 하겠어? 체육 선생을 하겠어? 군복만 입었지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응? 알잖아. 군복 입으면 그냥 아저씨야. 중년 아저씨. 응?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동네에 있는 도서관 갔다가 우리 담임은 아니었는데 그나마 그 중에 조금 말이 통했던 군복 입은 아저씨를 만났어. 근데 저기 선생님 저 혹시 기억나요? 했더니 기억난다고. 근데 그때만 해도 군복 입고 있어서 좀 인상이 세 보였는데 그냥 머리 좀 벗겨진 중년 아저씨다 보니까 내가 물어봤어. 또 궁금해서. 선생님 그 교련 선생님 대체 뭐예요? 도덕 가르쳐? 그래. 제 부담감도 없고 그래 나이 있는 어른이 보기에는 그래도 제일 무난한 과목이거든. 응? 또 무슨 그런 거에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 응? 자, 정찰이고. 그런 쌤들은 다 약간 장교 출신인가요? 다가 아니고 무조건이었던 것 같아 그 당시에. 장교 출신 아니면 잘 모르지. 병 출신이 많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장교 해놓고 어느 정도 학교 다닐 때 흔히 말하는 사범대, 그러니까 대학교 가면은 장교라는 게 있어. 학사장교라고. 들어봤지? ROTC라고. ROTC인데 사범대에도 ROTC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분들이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또 과목이 있었으니까. 그러게. 자, 정찰이고. 요새 내가 지난번에 논문 때문에 학교에 몇 번 지난 학교에 본의 아니게 갔었는데 좋더라. 그래서 기 빨아먹는 느낌. 여기 내가 학교 캠퍼스에 가서 기 빨아먹는 느낌 나는데 놀란 거 여자 RT가 있다는 거. 학사장교인데 여자인 거야. 딱 공공칠 가고 딱딱 근데 여학생인 거야. 오 멋있다. 봤더니 요새 지원하는 게 하도 없어서 지원하면 그냥 다 된대요. 선생님 따라도 한 5대1, 6대1 경쟁을 누렸는데. 자, 뭐 그건 그거고 99페이지로 합시다. 지금 12개 얘기했어요. 응? 운동량과 충격량. 알겠지? 운동 에너지랑 운동량이 뭐가 다르다고요? 운동 에너지는 스칼라 값, 방향성이 없는 개념이지만 운동량은 벡터 값이라는 거. 그러니까 정리하면 운동량 P는 MV다. 충격량 I는 F 곱하기 델타 T다. 델타 자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요거 서로 등가 교환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치? 등가 교환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중요한 거는 운동량이 변했어.
운동량이 변했다. 그러면 운동량이 변한 이유가 뭐냐? 충격을 받아서. 그럼 내가 운동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받았느냐, 운동하는 방향이 반대로 받았느냐의 차이 정도만 있는 거야. 운동량이 변했다,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운동량이 늘어났을 수도 있고 줄어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거 가지고 방향성 따지면 되겠지? 그림 봐봐. 99쪽에 일단 그래프 3개가 나왔어요. 다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은 뭡니까? 힘. 그지? 그럼 넓이가 F 곱하기 T가 되잖아요. 넓이가 O 곱하기 뭐라고? F 곱하기 T니까 이 그래프의 아래 넓이가 충격량이 된다. 응? 오른쪽에 초록색 공하고 보라색 공 한번 볼래요? 이런 거잖아, 내가 보기에. 초록색 공은 분명히 일로 가고 있었고 보라색 공은 일로 가고 있었는데 꽝 하고 충돌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참고로 둘이 붙어버릴 수도 있어. 응? 또 둘이 붙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 봐봐. 쾅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쾅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또 쾅 하고 얘는 느리게 하고 얘가 빨리 갈 수도 있어. 쾅 하고 멈출 수도 있어. 그건 이제 충돌의 종류랑 관련되니까 여기서 다루지는 않고 B가 A에 작용하는 힘, A가 B에 작용하는 힘. A는 만약에 2kg이라고 치고 B를 1kg이라고 치면 누가 힘을 더 많이 받아요? 같다. 상호작용. 아까 말리력 할 때도 얘기했지. 지구와 나 사이에 누가 더 큰 힘을 받는다? 똑같은 힘을 받는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힘을 받는 힘의 크기 같고 힘의 방향만 반대라서 누가 더 큰 힘을 받는다? 누가 더 작은 힘을 받는다? 그럼 틀리는 거야. 여기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여기도 지금 점속도 V1이 굴러가고 있었는데 초록색 공 힘이 시간 t 동안 작용해서 나중 속도 V2가 됐는데 V2가 더 빠르다고 쳐봐. 그럼 힘을 얼만큼 받았냐? t초만큼 받은 그만큼 운동량이 느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거기 충격량 계산하는 방법,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계산할 수가 있더라. 여기 봐. 운동량이 내가 지금 10이야. 좀 이따 보니까 운동량이 30 됐어. 충격 몇 받았어? 그거야 그냥. 근데 거기다가 20을 받았는데 힘을 40N을 받았다. 그럼 몇 초 동안? 0.5초.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지. 아까도 엉덩이 맞을 때 빼는 것처럼 선생님이 40N 힘으로 때리고 있는데 여기 봐. 얘가 0.5초 동안 접촉하면 40N인데 0.5초 동안 접촉하면 충격량 20이지. 근데 충격량 20이라는 거 고정된 상황에서 0.5초가 아니라 1초로 하면 어떻게 돼? 20N으로 줄어. 2초로 시간을 늘리면 10N으로 줄어. 그러니까 시간 늘리기 위해서 손바닥 내리고 엉덩이 뒤로 앞으로 당기고 하는 거라고. 알았죠? 꼭 굳이 맞는 것만 설명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 딱 뛰어내리냐면 무릎 살짝 굽히냐.